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 232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메밀 껍질에서 셀룰로즈를 추출해서 셀룰로즈 나노 섬유를 만들어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그린 매거진에 수록된 메밀 샐러드 국수 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밀 껍질에서 셀룰로즈를 수출해서 그 셀룰로즈로 나노 섬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상시 노멀 대학의 웨이와 웬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5년 Food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 목적은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메밀 껍질의 나노셀룰로즈 섬유 활용 가능성 검토입니다. 보통 메밀의 메밀 껍질을 가지고 메밀 껍질 셀룰로즈 추출, 메밀 껍질 셀룰로즈 나노 섬유 조제, 처리 단계별 메밀 껍질의 형태적 특성, 처리 단계별 메밀 껍질의 화학적 조성 변화, 효소 처리 후 형태, 광 투과율에 대한 효소 처리 및 균질화 역량, 크기 분포에 대한 균질화 역량, 셀룰로즈 나노 섬유의 현미경 관찰, 효소 및 균질화 처리의 화학 조성, 결정도 및 열 안정성의 역량 등을 연구했는데요. 전기 방출 스캐닝 전자미경 관찰, 풀이의 변형 근적외선 분광기 값, 엑스레이 분산값, 열 중량 분석, 확산 안정성, 투과율, 원자 반려 변비계 관찰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메밀 껍질 셀룰로즈 나노섬유 조제 기술과 나노섬유 수율 결과만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으로서 셀룰로즈 나노섬유를 알아보면 바이오매스, 즉 생물자원 이용은 에너지 유기와 지구온난화 완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셀룰로즈는 자연의 가장 분포가 널리 분포하는데요. 자연 생물자원의 5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조 5천억 톤의 셀룰로즈가 생산됩니다. 식물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셀룰로즈는 저비용, 재활용성, 분해성의 이점이 있고 따라서 제지, 섬유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셀룰로즈의 작은 물리적 구조 단위인 나노셀룰로즈는 보통 셀룰로즈와 갖지 못한 넓은 특이적 표면적, 풍부한 표면 기와 같은 나노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의생명, 환경보호, 광전자, 식품 가공 등에 널리 쓰입니다. 전통적으로 나노셀룰로즈의 가장 주된 구본은 목재입니다. 그러나 목재가 생태적으로 장기간의 생장기간을 요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생장기간이 훨씬 짧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즈 생산의 대안이 요구됩니다. 농업부산물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50%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데 그중 10%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메밀 껍질은 셀룰로즈 42%, 헤미셀룰로즈 32%, 리그는 27%, 해분 0.8%, 추출물 0.2%로 수목 가운데 유칼립투스와 유사한 리그닌 셀룰로즈 함량과 구조를 가집니다. 메밀 폐기물로서 메밀 껍질은 현재 주로 베개 속으로 이용될 뿐 부가가치가 낮고 자원 폐기의 중대한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나노셀룰로즈를 생산하는 대체제로 적극 활용해서 메밀 껍질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소적 가수분해와 기계적 방법과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메밀 껍질에서 셀룰로즈 나노섬유를 조제하는 기술과 메밀 껍질 셀룰로즈 나노섬유의 특성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메밀 껍질로부터 셀룰로즈 및 나노셀룰로즈 조제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H는 메밀 껍질, pHb는 메밀 껍질 가루, AW는 무수 알코올로 세척하는 경우, AH는 알파 아밀라제로 가수분해한 것, SA는 소디움 하이드록시드, 즉 수산화 나트륨으로 알칼린 세척을 한 것, 그 다음에 BHC는 메밀 껍질 셀룰로즈,
그리고 CNF는 최종산물인 셀룰로스 나노섬유입니다. 여기서 H1, H5, H10, H20은 서로 다른 압력하에서 상이한 균질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 4, E, 12, E, 24, E, 48은 상이한 시간 동안 반응한 액상 침전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이 부분과 같이 메밀껍질에서 셀룰로스를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밀껍질을 세척해서 45도에서 24시간 건조시킵니다. 이것을 분쇄해서 100메시체로 쳐서 분말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온에서 메밀껍질 가루에 무수 알코올을 넣고 5시간 저어서 탄염수로 세척을 2회 반복하고 50도로 건조합니다. 네 번째로 효소 소화를 위해 0.6% 알파 아밀라제 용액을 넣고 3시간 저어 가수분해시킵니다. 세척 건조 후 70도에서 5% 수산나트륨에 침적시키고 2시간 저어주는 과정을 2회 반복하고 그 다음 치료를 1.5% 아염소산 나트륨 용액과 혼합 pH를 3에서 4로 조정해 70도에서 2시간 저어줍니다. 그 다음 7번째로 4회 이상 반복한 다음 흰색 시료를 탈염수로 세척해서 45도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해서 메밀 껍질 셀룰로즈 즉 BHC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고체와 액체 비율은 1:20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이 그림의 아랫부분과 같이 메밀 껍질 셀룰로스로부터 셀룰로스 나노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메밀 껍질 셀룰로스 즉 BHC 시료를 리터당 50ml 소디움 아세테이트 버퍼와 섬유기질 g당 5mg의 탄수화물을 갖는 셀릭 CTEC2에 확산시킵니다. 완전히 혼합 후 50도에서 분당 250rpm 속도로 4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 효소 가수분해 처리를 합니다. 100도 끓는 물 수조에 15분간 고정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 15분간 4000rpm으로 원심 분리해서 상대경은 버리고 효소 불순물과 바이오매스 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전물을 탄염수로 세척 후 다시 원심 분리합니다. 이 과정을 4회 반복합니다. 최종적인 침전물 셀룰로스 나노섬유를 모아서 액상으로 4도 냉장고에 4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보관합니다. 이것은 메밀껍질과 메밀껍질 가루의 형태입니다. A1부터 E1은 껍질과 가루, 아래 사진 B2에서부터 E2는 위 재료들의 스캐닝 전자명의 사진입니다. A는 메밀껍질, B는 메밀껍질 가루, C는 알파 아밀라제로 가수분해한 메밀껍질 가루, D는 수산화나트륨 즉 가성소다로 알칼리 세척한 메밀껍질 가루, E는 차염수산 나트륨으로 표백한 메밀껍질 셀룰로스입니다. 이 그림은 효소 처리 후 메밀껍질 셀룰로스의 스캐닝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배율이 맨 아래쪽 10마이크로미터부터 5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0마이크로미터 위로 갈수록 크게 찍은 건데요. A는 4시간 처리, B는 12시간 처리, C는 24시간 처리, D는 48시간, 즉 효소 처리 시간을 상이하게 달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셀룰로스 나노섬유의 원작 함유 현미경 사진과 입자 크기 분포입니다. 맨 윗줄은 입자 크기 1마이크로미터, 두 번째 줄은 입자 크기 200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낸 사진이 되겠고요. 맨 아래 그래프는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심전물을 24시간 저장한 후에 찍은 것이고, B는 균질화 횟수 1배, 즉 H1, B는 균질화 횟수 5배, D는 균질화 횟수 10배, 그 다음에 E는 균질화 횟수 20배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처리별 셀룰로스 나노섬유의 수율 및 직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H1 즉 퀸즈라이스 1배가 메밀껍질 셀룰로스 100g당 셀룰로스 나노섬유 26g을 생산해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H20 즉 20배 사이클에서는 메밀껍질 셀룰로스 100g당 셀룰로스 나노섬유 22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룰로스 나노섬유 직경도 H1에서 50나노미터로 가장 굵고 퀸즈라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40, 28, 18나노미터 순으로 직경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